자, 첫 번째 주제. MSCI 인덱스란 무엇인가 제가 많이 보여드렸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MSCI라고 돼 있어요. MSCI Country Indexes Performance Heatmap이라 나와 있죠. 이거 제가 사실 몇 번 보여드린 건데, MSCI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는 것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회사 이름이에요.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이거의 줄임말이고요. 이 뒤에 인덱스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에서 만든 인덱스 지표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FTSE가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파이낸셜 타임즈 파이낸셜 타임스 스탁 익스체인지 요거의 줄임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구분은 해야겠죠? 구분. MSCI 인덱스가 있고 FTSE 인덱스가 있다. 자, 뭐 차이냐? 일단 파이낸셜 타임즈고 모건 스탠리라고 보니까 일단 어떤 회사가 달라. 이 인덱스를, 이 지수를 만드는 회사는 다른 것 같아. 맞아요. 자, 그런데 뭐 어떤 게 다르냐? 말 그대로 MSCI는 이제 미국계 펀드. 이게 미국계 펀드의 거의 95%가 미국계 펀드의 95% 정도가 이 인덱스를 기준으로 펀드를 운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금 규모가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금 규모가 22년 작년 기준으로 한화로 한 2경 2천조 원이 돼요. 헐. 2경 2천조 원. 2경. 2조도 아니고 잠깐만 2경이라는 돈이 뭘까? 자, 경이라는 돈이 도대체 공이 몇 개인가?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FTSE 같은 경우는 자금 규모가 일단 17년 기준으로 1경 6천조 원이니까 제가 봤을 땐 이것도 뭐 2경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일단 이것보다는 중요한 게 뭐다? 우리나라 관련 FTSE의 우리나라 관련 자금이 얼마 정도 될까? 일단 5천억 달러 한 570조 원 정도가 우리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펀드. 이게 삼성증권의 자료에 따르면은 작년 연말인가 올해 초에 나온 건데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했던 이제 FTSE 관련 이제 자금 규모가 57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죠. 어마무시하죠. 이게 하여튼 MSCI니 FTS니 이거 말 나올 때마다 야 이거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마어마해요. 이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 기본 베이스고 그러면은 MSCI는 거의 미국 베이스네요. 그렇죠? 모건 스탠리가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 베이스네요. FTSE는 말 그대로 파이낸셜 타임즈니까 영국 베이스겠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MSCI는 미국 베이스고요. 그 FTS는 영국 베이스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게 MSCI 홈페이지예요. 여기서 히트맵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제 엔드 오브 데이 하고요. 이제 마켓을 선정하는데 우리나라 이머징 마켓이잖아요. 이걸 클릭을 해요. 이머징 마켓 뜨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시아를 선택합니다. 지역을. 그리고 나라가 쭉 많죠? 근데 우리나라 딴 거 가지고 코리아만 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선택이 됐어요. 보시면은 퍼포먼스 0.72%죠? 쭉 내려봅니다.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MSCI 코리아 인덱스 USD 돼 있잖아요. 이게 23년도 1월 31일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 코리아 인덱스에 어떤 기업들이 MSCI가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건데 보시면은 맨 위에 뭐 있어요? 삼성전자 있죠. 29.38%.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MSCI가 각 나라별로 퍼센트를 다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하면은 미국 전체 펀드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고 전체 MSCI 자금에서 미국은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데 그 퍼센트를 미국은 또 막 기술 뭐 다 나눠 S&P 500이니 뭐 나스닥이 다 나눠서 각 시장별로 얼마씩 투자해. 근데 각 시장별로 어떤 기업에는 몇 퍼센트 투자하고 어떤 기업 몇 퍼센트 투자 이렇게 해서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이 인덱스를 기준으로 미국 펀드의 95%가 움직이는데 그래서 딱 걔네들이 한국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봤을 때, 오케이, 한국, 야, 니들은, 보시면 이제 포함된 기업이 총 102개죠? 102개고, 전체 비중에서는 0.72% 정도 차지하는데, 야, 그러면 한국에서 1월 31일 기준으로, 그러면은,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어디지? 퍼센티지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국에 1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야. MSCI, 우리 한국에 투자할 건데, 어떻게 투자하면 될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MSCI가 슬을 꺼냅니다. 슬 꺼내면서, 자,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MSCI 코리아 인덱스인데, 여기 보면은 102개 기업이 포함돼 있어. 이거 비율대로 그냥 사면 될 것 같아. 라고 툭 주는 거예요. 그 펀드는 이걸 보고, 아, 그래, 이대로 사야지? 라고 딱 봐. 그랬더니, 맨 위에 삼성전자가 29.38%야. 일단 벙 찍은 거지.
응? 야, 코리아 인덱스는 무슨 삼성전자, 이거 삼성 기업 하나를 갖다가 전체 비중의 30%, 29.38%를 투자라고? 오케이. 이유가 있겠지. 아무 생각 없이 매수. 이해되십니까? 그냥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깐 거예요. SK하이닉스 4.87% 매수하는 거고, 삼성전자 우선주 4.56% 매수하는 거고, 삼성 SDI 3.8% 매수하는 거고, LG화학 3.4% 매수하는 거, 네이버 2.68%, 포스코홀딩스 2.38%, 현대자동차 2.34%, KB금융 2.19%, 신한 올라왔어, 신한. 신한이 올라왔어요? 신한이 원래 우리나라로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삼성전자를 29만 3,800원어치 매수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MSCI 지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100만 원. 자, 100만 원 받았어. 한국에 투자할 거야. 자, 그럼 삼성은 일단 29만 3,800원 매수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 AI에 다 넣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기계에 다 넣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우리가 매매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알고리즘 매매하죠. 거기 넣어.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매수해라고 눌러버리는 거야. 그냥 이거 지수를 그대로 때려 넣고 투자금 넣고 매수해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수가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생각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퍼센트를 삼성전자를 29.38% 두잖아요.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몇 주 있다가 다시 봤더니 27%까지 떨어져 있어. 그럼 아무 생각 없이 2.38%를 매도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난 지금 29% 들고 있잖아. 근데 27%까지 떨어졌어. 그럼 난 아무 생각 없이 2.38%를 버리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얘네들은 생각이란 걸 안 해요. 그냥 찍어주고 범위를 정해주고 인덱스를 정해주는 대로 그냥 매수를 때려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때려버립니다.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에 있는 걸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돼요. 걔네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다? MSCI가 기준을 정해줘서 그거에 맞춰서 그 비율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통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욕 제일 많이 먹는 그 어디예요? 연기금이죠. 국민연금 욕 엄청 먹죠. 근데 국민연금도 이런 걸 베이스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부동산, 해외 부동산,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되게 다양한 투자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내 주식도 뭐 코스피 얼마, 코스닥 얼마 밸런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밑에서 열심히 담는 거야. 열심히 담아줘.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5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5만 원까지 내려가서 100만 원을 담았어. 근데 삼성전자가 확 올라서 10만 원이 됐어. 두 배가 됐어. 100만 원 담은 게 2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 딱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얼마 투자할 거야 라고 해서 투자를 해놨는데 주가가 두 배가 떠버리니까 그 비율 자체가 두 배로 넘어가 버리겠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 원래 자기들이 목표로 했던 그 비율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걸 잘라버려요. 그냥 그거를 수익 실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왜 욕을 먹냐면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할 때는 연기금 형님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밑에서 싼 값에 받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원래 이제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5% 비중을 하기로 했다. 근데 5% 넘어가 버리잖아. 삼성전자 5만 원에 매수했다가 10만 원에서 두 배 올라가면은 원래 5% 비중 매수했다가 10%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5%를 잘라버려. 그 매도를 해. 그 연기금이 매도가 나와 갑자기. 그래서 야 삼성전자 주가 계속 날라가는데 이것들 매도를 해? 이것들은 진짜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네. 이렇게 해서 욕을 먹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연기금은 철저하게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런 인덱스나 이런 지표에 따라서 매수매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받쳐주는 역할, 올라가면은 자기들이 목표에 썼던 그 비율을 넘어가 버리니까 넘어가 버리는 것만큼 매도를 때려가지고 그거를 딴 데로 넘기는 거죠. 보면은 주식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채권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비율이 주식 비율은 올라가고 채권 비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올라가면은 그걸 덜어내가지고 채권이든지 부동산이든지 다른 쪽으로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하는 거죠. 자산을 배분을 하는 거죠, 다시.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일 거예요. 마켓에 가보면요. 이머징 마켓이 있죠. 클릭해 볼게요. 이머징 마켓에 포함되는 곳이 쭉 나와요. 보면은 아프리카, 미국, 아시아, 유럽, 미드리스트 나오죠. 여기서 이제 아시아로 한번 들어볼게요. 아시아로. 슉. 이머징 마켓 쪽에 아시아로 쭉 들어가 봅니다. 어차피 이머징 마켓 아시아 내에 있는 자금은 다 거길 거예요. 자, 어디냐? 차이나, 인디아, 인도네시아, 코리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그리고 타일랜드. 이렇게 있어요. 총 8개 국가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딱 봤을 때 그냥 딱 보고, 여기서 일단은, 뭐 경제, 공산, 이 사회주의 국가에 다 떠나가지고, 딱 봤을 때, G1, 2, 3, 4 이것만 딱 봤을 때, 여기서 탑이 어디예요?
짜증나지만 어디예요? 차이나잖아요. 일단은 중국이 그래도 G2잖아요. 미국과 함께. 그죠? 근데 뭐 인도 시장 뭐 많이 하고 있다. 뭐 그냥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뭐 타이완 뭐 TSMC 있지만 TSMC 말고 뭐 모르잖아요. 타일랜드 뭐 있죠? 그럼 여기서 이 탑 1은 차이나고 탑 2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죠. 그쵸. 이제 이런 아시아 쪽에다가 투자하는 자금이, 이머징 마켓에 아시아 쪽에 투자하는 자금이 예를 들어서 한 뭐 100억 된다 봐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8개 국가 내에서 100억이 도는 거예요. 100억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국이 어쨌든 계속 이제 성장하다가 훅 꺾여가지고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MSCI가 리밸런싱이 된다고 하죠. 제가 잠시 후에 리밸런싱 날짜를 말씀드릴 건데, 리밸런싱이 된다고 하죠. 리밸런싱이 되면 게 무슨 얘기다? 8개 이 국가 내에서 자금이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어떻게 자금이 이동했냐? 다 중국으로 다 넘었어요. 중국의 A주로 다 들어갔거든요. 싹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항상 리밸런싱 될 때마다 피해봤던 게 우리나라 쪽에서 자금을 빼가지고 그걸 중국의 A주로 넘기니까 중국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죠. 근데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코리아 인덱스 들어갔을 때 30%가 삼성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밸런싱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를 때려야 되는데 어디를 때리겠어요? 제일 어디가 많이 얻어맞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수급이 꼬여버린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되게 재밌는 두 가지가 발생했어요. 첫 번째, 미국이 계속 지금 중국을 멱살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멱살을 막 하고 있어요. 하면서 미국의 텍사스 연기금 같은 데가 우리는 중국 쪽에 투자 안 할란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투자하는 금액의 반을 딱 잘라가지고 빼버렸어요. 중국에 안 한다고. 빼버렸습니다. 자, 첫 번째 그거. 두 번째,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중국 시장이 어쨌든 최근에 봤을 때 중국 시장에 제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 괜찮아지고 있다? 리오프닝도 마찬가지겠지만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연기금 얘기하면서 삼성전자를 5만 원에 매수해놨는데 삼성전자가 10만 원이 되면 그 넘어가는 5만 원을 잘라버린다고 했죠. 차익 수익 실현을 해버리고 그 5만 원을 다른 쪽에 맞춰가지고 밸런스를 맞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리밸런싱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쪽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중국 지수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중국 지수가 이제 쭉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동안 계속 몇 년 또 거의 10년 가까이 10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거 빼가지고 중국으로 매수해놨었던 중국 A주에 매수해놨었던 게 중국 지수가 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MSCI가 중국 쪽에다 매긴 그 비중이 넘어가겠죠? 그죠? 그렇다고 그 비중을 확 올리진 않아요. 물론 조금씩 상승시킬 수 있겠지만 막 드라마틱하게 몇 배씩 올리지 않거든요. 조금씩 올려요. 그런데 그것보다 지수가 더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무슨 상황이 발생한다? 넘어가는 거를 잘라버립니다. 중국에 투자했던 거를 차익 실현을 해버려요. 그럼 그걸 갖다가 아시아의 다른 쪽에 보내야 되는데 어디 보내겠어요, 솔직히? 어디 보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보내지. 우리나라 보냈죠. 인도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갈 수 있고 타이완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넘버 2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따져요. 사실상 안정성을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각자 비율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중국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쪽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더 유입이 되는 게 눈에 띄게 보일 것이다.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 사이트는 제가 밑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FTSE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뭐 MSCI는 미국을 대표하죠. 근데 FTS는 파이낸셜 타임즈 말 그대로 유럽을 대표합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지수고 FT 지수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유럽계 펀드에서. 그러니까 MSCI는 미국계 펀드 그리고 FTSE는 유럽계 펀드에서 사실은 거의 베이스로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FTSE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매일 채권이나 아니면 뭐 증권이나 관련 지수를 산출해요. 그래서 이 중에 런던 이제 국제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100개 정도의 우량 주식, 그거로 이제 구성된 FTSE 100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첨단 기술 중심이 FTSE 테크마크였나?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뭐 FTSE All World Index인가도 있었고, 되게 많아요. 여기에도 되게 많이 이용이 되는데, FTSE All World 같은 경우는 보통 선진, 그리고 선진신흥, 그리고 신흥, 보통 이게 세 개 나눠요. 선진신흥, 신흥, 요 세 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2009년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 신흥시장 요 중간에 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뭐 지금 MSCI도 선진국지수에 넣겠다 안 넣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외환 시장도 24시간 돌리는 걸 뭐 진행하고 있고, 뭐 그럼 공매도도 풀어야 되게 풀 게 되게 많은데, MSCI 선진국지수에 지금 넣으려고 지금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TSE도 마찬가지예요. MSCI도 마찬가지고, 딱 비율을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정해줘요. 굉장히 건방지게도. 근데 원래 힘 가진 놈이 장땡이죠? 쟤네가 정하고 미국의 펀드 95%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운용을 하니까 우리는 더럽고 치사해도 얘네들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자금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2경 2천조 원이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어쨌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FTSE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FTSE 편입되고 편출되고 하는 기업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편입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이번에 MSCI 편입이 돼. FTSE 편입이 돼. 그러면요. 편입이 됨과 동시에 FTSE나 MSCI에서 그 기업에 대한 비중을 딱 정해줘요. 그러면은 그 비중을 정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MSCI다. 미국계 펀드 95% 우리나라에 관련 있는 95% 중에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들이 MSCI가 A 기업에 매겨준 그 비율대로 그냥 매수를 때려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중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 당연히 외국계 자금이 쫙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 버리죠. 이와 반대로 만일 유출된다,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어차피 얘는 이제 인덱스 없는 애인데 차금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MSCI 리밸런싱을 통해서 이번에 편입 예상 종목, 편출 예상 종목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수 변경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지수 변경에 각 인덱스마다 지수가 변경되는 날짜가 있어요. MSCI는 이거고요. FTSE는 요겁니다. 자, MSCI 지수 변경일은 반기와 분기로 나눠요. FTSE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되게 외우기 쉬워. 일단 두 개가 좀 다른데 일단 뭐 분기 28 돼 있고 반기 50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5, 80일이에요. MSCI는 2월 달부터 출발해서 3개월씩 더하면 돼요. 2, 5, 8, 10일. 이해되십니까? 2, 5, 8, 10일.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MSCI 지수 변경 있잖아요. 이번 달 말 기준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발표됐죠? 바뀝니다. 그리고 FTSE는 좀 기억하기 편해요. 매 분기 마지막 날. 3, 6, 9, 12. FTSE는 3, 6, 9, 12. 이 두 개 MSCI와 FTSE 지수 변경 월이 겹치는 게 없어요. 2월, 3월, 5월, 6월, 8월, 9월, 11월, 12월 1년에 4개월 정도 빼고는 계속 이제 지수 변경이 있다. FTSE든 MSCI든 지수 변경이 있다. 네,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다? MSCI나 FTSE에 따라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수해버리고 매도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미리 우리가 좀 알고 가면은 좋을 것 같다.